여러분 마이쇼에다 집어넣으면 그건 오류입니다. 오류. 심각한 버그입니다. 만약에 여기 이 LS라는 프로그램이 잘못된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그젝이 성공하지 못하고 얘가 리턴합니다. 그럼 이 포크를 자식 프로세스로 똑같이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 3단계 과제할 때 이그젝 리턴값 체크해서 에러인 경우에 처리하는 코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루프를 자식도 계속 또 돌고 있는 거고 부모도 또 돌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성공하는 것만 전제해가지고서 이렇게 코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LS를 실행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 없어지고. 그러면 부모는 얘죠. 얘인데 얘는 그럼 뭐 하는 거야? 얘는 이래 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포크를 합니다. 다시 포크를. 그래서 역시 또 자식이면 이쪽 자식이면은 이 파이프의 1번을 클로즈하고 이 파일 디스크립터 중에서 1번을 클로즈하고 0번을 이 스탠다드 인풋에다가 듀플리케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sort라는 프로그램을 이그젝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렇다면 여기는 여기도 인풋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이 전체 페런트만 여기 오는 거죠. 한 가지 한 줄로. 이 자식은 또 여기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부모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부모는 그러니까 이 파이프를 얘도 볼 수 있고 얘도 볼 수 있고 얘도 볼 수 있는데 각각 방향으로 이제 클로즈 시켰고 부모는 얘 두 개가 클로즈를 시켰습니다. 이걸 클로즈하고 있지 않으면은 얘가 라이트를 했을 때 얘가 이거 같다 할지라도 리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리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부모는 웨이트를 합니다. 쉐이기 때문에 이 두 프로세스가 다 끝났대요. 여기서 루프를 도는 이유는 프로세스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게 널리 리턴될 때까지 웨이트하고 계속 웨이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동작하면은 이 프로세스가 라이트한 것을 이 프로세스 받아가지고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또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이 코드상에는 이 프로세스와 이 프로세스의 동기화가 없습니다. 즉 우리 느낌은 LS가 먼저 실행이 되고 LS의 출력이 소프트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느낌이 들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서를 맞춰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미 이제 프로세스 제어 배우고 이 동계 배운 다음에는 프로세스 두 개 이상 돌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동작할지는 내가 모르는 거고 내가 의도한 게 있다면 반드시 그 순서로 동작하도록 동기화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없죠. 그 이유는 파이프가 자동적으로 동기화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스탠다드 인풋을 리드를 하려고 하는데 파이프로 리드를 할 거예요. 근데 아까도 본 것처럼 얘가 먼저 실행됐다 할지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얘는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얘가 순서로는 얘가 먼저 실행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얘 실행 결과를 얘가 받아가지고서 화면에다가 뿌려주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실행은 이제 되겠지만 코드에 보면은 여기에 파이프 command.c가 지금 이 코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에러 체크하는 코드가 다 들어있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안전하게 되고 여기도 보시면 이그젝 한 이후에 이그젝하고 그냥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그젝의 에러값 체크해서 에러라면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엑시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차일드 프로세스에서 얘가 끝나고 뒤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주의를 해서 진짜 프로그램에서 해야 하는 거고요.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ls sort 한 것과 같은 이거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기능이 방금 예제 프로그램에서 구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단계 과제에서는 사실 이것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코드가 이제 이걸 읽어서 만약에 이런 문자가 하나 있다 한다면은 이제 코맨드가 전체가 하나가 아니라 코맨드 두 개라는 것을 구분하고 포크를 두 번 하는 그래서 파이프 만들어주는 그런 코드를 집어넣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는 이런 예제 프로그램까지 보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요. 그냥 통신의 관점만 보면은 파이프는 그다지 아주 그 일반적인 통신 방법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 이런 특수한 경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파일 IO를 통해서 하는 거기가 쓰이는데 이런 예에 아주 적합한 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실습할 수 있는 코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예제 코드까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통신, 프로세스나 통신을 얘기하고요. 지명 파이프 좀 얘기한다고 했는데 빼버렸네요. 특성만 이렇게 보면 파이프인데 파이프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파이프가 결국 파일 IO처럼 됐잖아요. 가상의 파일 생긴 것처럼 됐잖아요. 얘는 진짜 파일. 이름이 있어요. 진짜 파일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가 되느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파이프를 이용할 수 있어요. 파일 이름을 하면 되잖아요. 어떤 내가 폰을 만들어가지고 이 파일을 열어요. 또 얘도 이 파일을 열어요.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고 또 이거는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해요. 리드라이트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파일이기 때문에 리드라이트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예전에 내가 이미 배웠던 파일 IO가 사실 그거 아니었는가? 언뜻 느낌이 들 거예요. 그냥 이거 통신 상관없이 우리가 했던 파일 IO였잖아. 한 파일을 2개 프로그램을 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있는 디스크에 있는 그냥 정상적인 파일을 오픈해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쓰고 있고 하는 거는 통신이 아닙니다. 그때 한번 그것도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일의 파일 포인터 관리와 이 프로세스의 파일 포인터 관리와 이 프로세스의 파일 포인터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100바이트를 썼다고 해가지고 100바이트 계속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만 썼는지 얘가 쓴 걸 얘가 정확히 받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이라는 거는 특수한 파일입니다. 특수한. 그러니까 겉에서 보이기는 파일로 보이는데 파이프 통신을 하기 위한 특수한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 파일을 오픈해서 쓰면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윈도우스에서는 P4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P4 파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그냥 오픈해서 쓰면 됩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쓰는 건 진짜 이제 파일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가 이제 지명 파이프. 파이프의 기능을 좀 더 확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세스. 이번 학기 수업에서 가장 사실 아주 이제 기본이 된다고 하는 프로세스 개념과 프로세스 생성과 스케줄링과 통신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시간도 많이 할애한 만큼 조금 더 마음가짐을 달리해서 복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 프로세스 관리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iShell 프로젝트에는 이제 3단계 과제가 제시가 될 텐데요. 3단계 과제의 핵심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건데 이건 쉘로서 실행하는 것이니까 쉘의 본질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죠. 대충 짐작할 거예요. 그래서 쉘이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거기서 이그젝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끝나면은 다시 쉘로 들어와서 또 입력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포크와 이그젝의 기본 구조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복습했다라면 그렇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코딩이 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 2단계로 수행했던 내장 명령어 처리하는 것보다 코딩 자체는 더 간단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옵션이 더 추가됩니다. 이건 필수로 추가되는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걸 그대로 복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실행과 파이프 통신 여기 필수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코맨드 라인 마지막에 %% 기호 문자 이런 문자가 있는지 이제 파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 이제 우리 2단계에서 리다이렉션 기능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능이 하나하나씩 들어갈수록 그 코맨드 라인 파싱하는 게 조금 이제 복잡해질 겁니다. 거기서 그냥 딱 분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자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이런 기능을 ON 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자가 있다면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합니다. 백그라운드 실행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웨이트를 하느냐 마느냐 차이죠. 부모가 웨이트 하게 되면 자식이 포그라운드로 실행되고 부모는 쉘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서로 동기돼서 이제 종료를 마치는 그런 게 되는데 백그라운드 실행이라고 한다면은 자식 프로세스가 백그라운드 뒤로 돌고 부모 프로세스가 바로 전면에 나와가지고 프롬프트 다시 찍어줘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포크 이그젝 시켜준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웨이트하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한다고 했는데 웨이트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다르게 한다라고 이제 말은 웨이트를 아예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좀비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웨이트를 아예 안 해버리고. 그래서 코딩 해보면 이제 과제를 내는 거 보면 이걸 실수한 친구도 있는데 이런 그 프로그램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나중에 PS 쳐봤을 때 좀비 프로세스가 수십 개 쌓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웨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언젠가. 근데 이게 바로 비동기 방식이죠. 비동기 방식이니까 언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웨이트하는 시점은 정확한 시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좀 고민해야 될 거는 내가 실행시킬 때는 웨이트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언제 웨이트 해줄 것이냐. 이걸 잘 고민해가지고서 넣어야 됩니다. 아마 한 번 웨이트 하는 걸로 절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반복해서 계속 웨이트 해줘야 될 겁니다. 또 해보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걸로써 좋은 거는 하나 추천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루프를 돌고 있잖아요. 코맨드 라인 루프를. 그래서 그 루프를 도는 데다가 그걸 적당히 끼워 넣어가지고 루프 한 번씩 돌 때마다 웨이트를 한 번씩 해줘요.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게 좀 안전하게 백그라운드 실행시킨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를 이제 기능 도구를 해야 되는데요. 혹시 그 코맨드 라인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막대기 바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원래 이제 쉘에서는 쉘은 뭐 파싱도 상당히 이제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ls, 소트 이렇게 이걸 다 붙여 써버려도 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블랭크 단위로 파싱을 하는 그 함수를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제약은 풀어주고 이렇게 된 경우에만 이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체크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내가 코맨드 파싱을 하나씩 스트링 토큰을 부를 때마다 지금 만드는 토큰이 이 문자열인가, 이 문자열인가 이런 걸 체크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처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두 개의 명령으로 분해가 된다면 이 포크 이그젝을 좀 더 복잡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코드를 아예 이렇게 하는 경우,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예 두 개를 따로 나눠가지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권장하는 거는 원래 하나 하던 이 코드 그대로에,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포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그대로 두고 만약에 이게 있다면 그 뒤에 한 번 더 포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코딩을 하도록, 그래서 코드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구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질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파이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 그 클로즈 시키는 것, 두플리케이션 시키는 것 그렇게 처리한 이후에 이그젝을 해야 되고 이때 또 웨이트가 좀 달라지죠. 하나 프로세스가 아니라 하나 프로세스가 여러 개 프로세스를 웨이트해야 됩니다. 이때 문제는 여러 개 프로세스 웨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웨이트가 간단해지지 않는 이유가 백그라운드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웨이트를 해버리게 되면 지금 현재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LS를 백그라운드로 실행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VR을 이렇게 실행시킵니다. 이런 상태에서 원래 이건 포그라운드니까 쉘이 얘를 웨이트를 해야 됩니다. 얘를 웨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막무가내로 이런 웨이트를 하면서 설치하게 되면 잘못된 웨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웨이트가 얘를 웨이트하고 리턴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웨이트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의도하지 않게 백그라운드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융합이 되면 주의해서 단순한 이런 웨이트가 아니어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웨이트 PID가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서 포크한 프로세스를 이제 지정했을 때예요.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 웨이트 넘어가고 이제 주기적으로 기다리는 데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PID를 줄 것인가, PID를 안 줄 것인가 이런 걸 좀 잘 생각해야지 원활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 정도 기능이지만 이걸 이제 복합적으로 구현하면 좀 생각을 잘 해야지 오류가 없는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 그런 게 허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마이쉘 프로젝트에서 하나하나 기능은 예전 프로그램에 봤던 코드 거의 90%가 일치합니다. 하나하나 기능은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걸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쉘처럼 동작하게 하는 거. 그게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될 텐데, 정 그게 어렵다 하면 따로 떼내가지고 한 번씩 하나 명령어 동작하는 것만 해도 구현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아무튼 이것까지 포함된 게 3단계의 프로세스 생성을 통한 프로그램 실행, 외장 명령어 실행이 되겠습니다. 예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체 경로를 줘도 되고 전체 경로를 안 줘도 되고 헬스 확률 변수를 이용하니까요. 없는 명령어 치면은 명령어 없다라고 보여줘야 되고, 이때 주의할 거는 이게 내장 명령인지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외장 명령어 실행해보고 없으면 이렇게 메시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실행시켰을 때 동작하는 테스트. 이걸 이제 좀 동작을 정확히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면 BG 테스트라는 거기 샘플 실행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그냥 1초마다 한 번씩 찍어주면 10초 정도 동안 이렇게 메시지를 찍어주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백그라운드를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 실행됐다라고 메시지 찍어준 다음에 백그라운드지만 터미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출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프롬프트가 이렇게 바로 보이죠. 프롬프트가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LSL을 우리가 만들고. 그래서 이게 실행되고 있는 중간에도 불구하고 내가 LL을 포그라운드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그러면서 뒤에 백그라운드 계속 실행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도 언젠가는 종료해야 되는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끝났다는 것도 웨이트할 수 있는, 특별히 뭐 다른 명령어를 치지 않더라도 이런 기능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파이프는 이거는 이미 실행이 되어있지만 LS하고 워드 카운트, 소프트가 있는데 워드 카운트 세는 건데, 이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 두 개 실행되면서 이 프로그램 출력이 이 프로그램 들어가서 라인 개수, 워드 개수, 문자 개수 이제 파이프 분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적으로 만들어진 게 3단계가 되고, 사실 마이쉘 과제에서도 사실 3단계가 하이라이트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쪽에 보면 구형 가이드라고 해가지고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건 앞부분에 1, 2단계에서 했던 것들이고 방금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만, 실행 구조, 폭주 방지, 웨이트 적절히 잘 하는 거, 백그라운드를 주의하는 거, 이런 거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중간하게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여기서 더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